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N GTF 담당 김태용쌤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정치 외교. 자, 지난 시간까지 인문과학에 대한 모든 이 주제별 GTF 독해의의를 다 정리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바로 사회과학에 관련된 주제별 의의를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번째 정치 외교 관련 단어들을 정리합니다. 에어스페이스는 바로 영공. 자, 정치 외교 독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anarchy는 무정부 상태, 혼란 상태를 말하죠. 자, 그 다음 autarky, 이 auto라는 접두사는 self, 스스로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밑에 보면 autocracy가 되죠.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철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autarky, 거의 발음은 비슷하죠. 자, 왼쪽에도 이게 오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autarky는 이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자족이란 뜻이고, 자, 여기 있는 autarky는요 바로 오토가 들어가 있죠. 스스로. 바로 홀로 독자, 바로 독재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utocracy는 이거는 독재 정치를 말합니다. 우리 정치 외교에서 무슨 크로스가 들어가면은 전부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ballot. 원래 이 ballot은요, 요 자체의 뜻은 바로 무기명 투표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ballot box가 되면은 이거는 바로 투표함이 됩니다. 요거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bicameral. 자, 어떻게 오느냐면은 by는 곱하기 2를 말합니다. 뒤에 이제 카메라죠. 바로 여기 지금 카메라가 지금 두 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쪽은 상원의 모습을 비추고 있고요. 한쪽은 하원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원, 하원. 그리고 카메라가 두 대가 지금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양원제의 뜻이고, 양원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부르주아 하죠. 부르주아는 중산층의 이런 뜻이죠. 중산층의.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유산계급이란 말을 쓰죠. 이런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by-election.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election이 이제 선거죠. 학생들이 이거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elect는 요거는 이제 선출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최근에도 나왔죠. 독해 동요로 나왔던 단어죠. elect는 뭐뭐를 세우다, 막 construct, 건설의 개념이죠. 이거의 명사 election은 선출인데 by가 곱하기 2라고 했죠. 선출을 두 번 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보궐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by election, 보궐선거. 그 다음에 cabinet은 내각. 그 다음 candidate는 여러분 잘 아는 후보자죠. 그래서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되고, 그 다음에 canvas. 어떻게 외웁니까? 자, 우리 시골에서는 버스를 할머니들이 빠스합니다. 자,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can 뭐 할 수 있다.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canvass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거운동하다. 이 정치인의 어떤 위인전 파트 1에서 이 canvass라는 단어 선거운동하다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중요하죠. chauvinism. 이것도 중요합니다. chauvinism은 이거를 이제 우리는 국수주의라고 하는데, 그 국수주의라는 것은 바로 맹목적 애국심을 말하는 겁니다. 맹목적 애국심. chauvinism은 국수주의, 맹목적 애국심이고, 여기다가 여러분 하나 더 적어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 이 정도 단어는 아셔야 되겠죠? communism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NISM은 무슨 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뭐 국수주의,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공산주의, 무슨 주의라는 뜻이죠. communism은 바로 공산주의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정치 외교 1강까지 오늘 분석하겠습니다. 자, GTF 독해 주제별의 자, 오늘은 제2강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정치 외교 내용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정치 외교 2강 2단어부터 들어갑니다. cancer 하면은 요거는 이제 영사. 그 다음에 defection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바로 defect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명사죠. 이게 이제 형용사가 되어지면은 바로 defective죠. 자, defective는 이거 시험 잘 나오죠. 결함 있는, 결점 있는 뜻이죠. 명사는 defect, 결함이란 뜻이고, defective가 형용사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한 단어가 바로 이 defection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 외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변절이라는 뜻이 되고요. 정치인 중에서 자기 소속 당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결함이 있다면은 변절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당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당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당에 주어진 의무 불이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의무 불이행. 그 다음에 태만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defection이 이 독해에서 지금 paraphrasing 된 게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김태동 파워보카에서 default라는 단어 배웠죠. 바로 불이행하고 태만하면은 더한 결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default하고 paraphrasing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delegate는 어떻게 배웠죠? 대표자를 데리러 갔다 이렇게 요약했죠. 그래서 delegate는 대표자, 사람을 말하고 그냥 대표가 되면은 바로 delegation이 되죠. 사람은 delegate고 그냥 대표하면은 바로 delegation이 되는 거죠. 대표 파견 이런 뜻이고, 그 다음 demagogue, 이것도 김태동 파워보카에 나오죠. 데모하러 고고 가자 선동자라고 했습니다. demagogue 선동자. 그 다음에 deputy. 자, 이건 어떻게 보느냐면은 돈을 더 증가와 추락에서는 더 내려놓을 테니 제발 내 대신 해주라. 그래서 대리인으로 좀 참석해둘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deputy 제발 돈을 더 내어놓을 테니 제발 내 대신 해주라. deputy 대리인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데탕트란 말 들어보셨죠? 영어 발음은 데이탄트가 됩니다. 그래서 데탕트 시대는 바로 긴장 완화 시대가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데이탄트가 되고, 그 다음에 egalitarian, 요 이겔리라는 접두사가 보이죠. 요거는 이 접두사,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먼저 접두사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로 ega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gality라는 단어. 요게 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접두사 equal은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equality라는 단어가 동등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EQU가 들어가면은 또는 EQ 바로 그 EZA가 들어가면은 똑같다라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바로 egalitarian 하면은 이쪽 A쪽하고 B쪽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평등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galitarian 이거 잘 알려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envoy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envoy는 바로 이 cancel이 영사고 envoy는 공사가 되는 거고, 외교관 공사 외교관을 말하고, 여기서 이제 a special envo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 special envoy가 되면은 특별한 외교관, 특별한 공사가 되니까 이거는 바로 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a special envoy 오셔야 됩니다. a special envoy. 그 다음 Fabian 하는 것은 점진적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을 갖다가 Fabian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Fabian 바로 점진적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페이비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filibuster,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filibuster 하는 것은 의사 진행 방해자를 말합니다.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filibuster, 그렇죠? 국회에서 이겁니다. 국회에서 필사적으로 옷을 벗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filibuster, 의사 진행 방해자라고 이야기하고, frontier 하면은 이거는 국경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gerrymandering을 하는데 영어 발음은 gerrymander이라 합니다. gerrymander 이것도 잘 외우셔야 됩니다. gerrymandering이라는 표현은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선거구를 자기 당에게 유리하게 꽂힌다. 그걸 갖다가 gerrymandering, 영어 발음은 gerrymander이라 합니다. 선거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꽂히는 거, gerrymander 되고, hardliner, 이것도 중요합니다. hardliner 하면은 강경파라고 합니다. 정치 외교 단어를 정리하고 있고, 반대말은 그 우리말로 온건파가 되겠죠. 바로 moderate는 바로 온건파가 되고, hardliner이 강경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발음은 hegemony가 됩니다. 여기 Z 발음이 돼야 됩니다. hegemony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헤게모니라고 합니다. 지금 정세가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패권을, 헤게모니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런 어떤 주도권, 지배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세계 지배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헤게모니, 패권, 지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게 바로 imperialism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걸 지금 전미사 부분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ism,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바로 chauvinism, 국수주의. 그래서 무슨 ism, nism으로 끝나면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요 단어가 있죠. militarianism, 요것도 ism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표현도 그때 정리했었죠. 커뮤니즘이라고 정리했었어요.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면, 쇼비니즘은 이거는 맹목적 애국심, 국수주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커뮤니즘은 이거는 공산주의라고 했고요. 커뮤니즘. 그 다음에 부터 바로 imperialism은 이거는 제국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military가 군대의 뜻이니까 바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militarianism은 이거는 이제 군대로 가는 거니까 바로 군국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chauvinism, 국수주의, 그 다음에 communism, 공산주의, imperialism은 제국주의, 그 다음에 militarianism은 군국주의.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두 개 연결하고요. inaugurate하고 밑에 단어 inauguration 연결돼야 되겠죠? inaugurate는 자 바로 대통령이 뭐 취임식을 거행하다 하죠. 그래서 취임식을 거행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 이제 inauguration은 ATION으로 끝났으니까 명사형 전미사죠. 그래서 inauguration은 이거는 무슨 취임한다 이야기고, 어떤 물건을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개통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개통의 의미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중요한 단어고, inaugurate가 취임식을 거행하다인데 뭐를 개시하다라는 의미로서 최근에 그 동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inaugurate, 개시하다 의미도 있어요. inauguration, 취임, 개통 이렇게 되고, 그다음 independent는 dependent가 의존하는데 in이 부정이니까 의존하지 않으니까 어느 당에 여당이나 야당에도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정치 이야기에 있어서는 바로 무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별 어휘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intransient, 여기도 in은 부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 trans는 뭔가 전이 되고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면 여당, 야당이 있으면은 서로가 이렇게 의견을 transient, 주고받고 돼야 되는데 전혀 주고받지 않아요. 전혀 이 의견이 전이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 아닙니까? 바로 여당과 야당이 비타협적인 것이죠. 비타협적이랍니다. intransient, 비타협적인. 자, 그 다음에 matriarchy라는 단어 있죠. matriarchy는 이거는 이제 모계사회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엄마에 가는 단어가 바로 maternal이라는 단어가 있죠. maternal. 여기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maternal이 엄마의 뜻이고 matriarchy, 바로 모계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외교에서 자, 이런 표현도 독해에서 나옵니다. 바로 McCarthyism. 자, McCarthyism이라는 것은 이것도 지금 ISM이 나왔으니까 무슨 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연결돼야 되겠네요. 자, 오늘 다 나왔네요. 국수주의, 공산주의, 뭐 제국주의, 그다음 군국주의, 이제 마지막 바로 McCarthyism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McCarthyism. McCarthyism은 그 1950년 전반에 그 있었던 그 미국의 어떤 국가적 규모의 반공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맥카시즘이라는데, 그 당시 미 상원 맥카시즘이라는 이 사람이 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활동했다고요? 1950년 전반에 있었던 미국의 국가적 규모의 반공운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맥카시즘이라는 것은 반공운동이란 뜻입니다. 반공운동. 공산주의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끊어야 되겠죠. 정전박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정전박해. 그런데 이게 이제 반공운동이 조금 좀 온순한 반공운동보다는 어떤 극단적인 반공운동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빨갱이 너무 싫어 하면서 극단적인 반공운동이 바로 맥카시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950년 전반에 있었던 미국의 국가적 규모의 반공운동. 이 맥카시즘이 미상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극단적 반공운동을 갖다가 맥카시즘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정전박해 되고, 자, 그 다음에 메파크러시, 크러시라는 것은 무슨 정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앞에 접두사는 여러분 그 조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친척, 바로 nephew죠. 조카 친척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가 바로 북한의 그런 어떤 세습, 족벌 정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퍼크러시는 족벌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nephew, 조카가 크러시, 정치를 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 official은 정치 외교에서 이거는 공무원을 말하고, ouster, 이게 잘 나오죠. out가 바깥이죠.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이야기죠. ouster, er은 사람이죠. 그래서 추방하고 뭔가 축출돼 간다. 그게 다른 말로 몰수의 의미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추방, 축출, 몰수한다. 그 사람을 추방시킨다. 그 사람 재산을 다 뺐고요. 몰수. 그 다음에 overthrow는 바로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단어죠. 전복시키다. 전복시키다. 요거도 동요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subvert라는 김태동 파워복화 있는 단어죠. subvert, 전복시키다. 요게 되고, 파라먼트는 이거는 이제 영국의 의회, 영국의 국회를 말하고, 그 미국의 의회는요, 미국의 의회는 바로 Congress라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Congress는 미국의 의회를 말하고, 파라먼트는 영국의 의회를 말한다라는 거 여기 되고, 그 다음
patriarchy라는 단어는 patriarchy는 이거는 이제 아버지, 바로 가부장제를 말합니다. 아까 전에 저 위에 올라가서 모계사회라는 게 matriarchy라고 했죠. 요 matriarchy 이거 하고요. 쭉 내려와서 요 단어하고 patriarchy 두 개 연결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patriarchy는 가부장제라는 뜻이고요. 이 가부장제는 어디서 나느냐면은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부계획하는 단어가 있어요. paternal 하는 단어가 있죠. paternal 이게 이제 아버지의 부계획하는 단어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patriarchy 가부장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plurality는 plural 하는 게 이제 복수의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로서 plural 하는 게 이게 복수의 뜻이죠. 복수의. 거기서 접두사가 지금 보여야 되겠죠? plurality 하면 이제 복수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의회에서 법안을 의결시킬 때 뭔가 가반수가 넘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가반수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을 복수로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겸직의 의미도 되겠죠. 정치인이 겸직하고 있는 또 정치인도 있죠. 겸직.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plurality 하면은 가반수, 겸직. plural이 복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plutocracy. 크러시는 정치라고 했는데 앞에 접두사를 잘 보면 배불뚝이라고 읽혀집니까? PLUTO가 배불뚝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plutocracy는 배불뚝들이 하는 정치. 배가 불뚝 튀어나오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돈을 배를 불려가면서 모았겠습니까? 그래서 plutocracy는 배불뚝이 하는 크러쉬 정치. 그게 바로 돈으로 하는 정치. 뭐 돈봉투 사건도 많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잖아요. 금권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 이것도 plutocracy, 금권 정치, 배불뚝들이 하는 정치, 금권 정치. poll 이거는 쉽죠. 바로 투표라는 뜻이고 이게 또 paraphrasing 잘 되는 단어가 바로 suffra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외우느냐면은 후보자의 투표수가 적으면 슬퍼라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그리고 raise 분노한다 이 말이죠.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투표수가 적으면 당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라 분노하겠죠. 그래서 suffrage가 poll하고 똑같은 투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그 proletariat 그렇죠? 무상계급. 근데 이제 발음은 바로 proletariat라는 단어로 발음합니다. 다시 한 번 더. proletariat 하면은 이게 바로 무산계급을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프롤레타리아를 말합니다. 근데 발음은 지금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proletariat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치 외교 오늘은 제 2강까지 설명해 놓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강. 자, 오늘은 정치 외교 제 3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프로토콜,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바로 조약의 원안이란 뜻입니다. 우리 조약은 잘 아시죠, 여러분? 조약 원안이란 뜻이고, 그 다음 밑에 단어는 프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rapprochement, 다시 한 번 더. rapprochement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 간의 어떤 화해, 그 다음에 친선 관계할 때 하에 친선인데, 자, 이해하는 방법. 이 남편이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바로 브로치를 바로 어디에? 랩에 싸서 어떻게 했다? 선물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rapprochement 하면은 화해 친선. 남편이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브로치를 랩에 사서 선물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atify 이거는 비준하다. 이거는 김태동 파워보카에서 명사 형태로 외웠죠. ratification.
지휘가 시궁창 청사의 구청장에게 달려가서 피켓을 들고 바로 이 시궁창 세상에서 이 지들이 뭔가 자기 이권을 좀 들어돌라라고 바로 구청장하고 피켓 들고 비준 협상한다 했겠죠. 그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ratify, 비준하다, 협상하다 정도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ferendum이라는 단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국민 투표란 뜻이고요. referendum. 그 다음에 regent는 섭정이란 뜻인데 이 섭정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왕이 나이가 어려서 정치를 못할 때 그 대신 일정 기간 정권을 잡는 자, 그게 바로 섭정이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왕이 나이가 어려서 정치를 못할 때 대신 일정 기간 정권을 잡는 자, 그게 섭정이랍니다. regent. reign은 이것은 통치 기간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reshuffle, 이거는 reshuffle,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내각의 개편, 내각의 개조, 뭐 인사이동, 경질, 전환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A reshuffle of the cabinet,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캐비넷은 이 내각이죠. 그 내각의 reshuffle, 바로 개편, 계획이 이루어지고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고 경질,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개각이라고 합니다. 내각의 개편, 바로 개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reshuffle 하는 것은 내각의 개편, 계획, 인사 이동, 경질, 전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riot, 이것도 중요한 단어. riot는 바로 폭동이라는 뜻입니다. 폭동, 정치에서 폭동. 그 다음에 무슨 분규가 이루어진다. 폭동. 그 다음에 secession, 이거는 우리 요 단어 배웠죠? secede, 서씨도 탈당했네 이렇게 배웠죠? secede, 그것의 명사 secession 하면은 바로 탈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솔로몬 아시죠? 그걸 아시면은 솔로 하면은 현명한, 형용사로서 현명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명한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의미의 명사 의미도 있죠. 현명한 그 입법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solemn 하면은 현명한 입법가. 그 다음 스테이터스 자체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지위라는 자격 이런 의미가 있고, 스테이터스 코 하면은 이거는 어떤 현재의 상황, 현상이라 합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 현상, 정치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경제 상황도 안 좋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상황도 안 좋고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 하면은 현상이라 합니다. 그 다음 stop gap 하면은 stop은 이게 막는 거죠. gap은 뭔가 틈이 있는 거고, 잠시 틈만 이렇게 잠시 막아놨다라는 이야기죠. 완전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미봉책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시험 중요하고요. 미봉책.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a stop gap, 그 다음에 cabinet 하면은 미봉책 내각이니까 이게 바로 잠정 내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정 내각. 그 다음 sufferage는 이 앞에서 그 po라고 똑같다라고 정리했었죠. 바로 투표. 이거는 앞에서 배웠어요. 투표라고 했고, 그 다음에 territorial water 하면 이 territorial은 영토의 뜻이고 water은 바다죠. 그래서 바로 영해가 됩니다. 영해. 그 다음에 밑에도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바로 theocracy, 크로스가 들어가면 정치고 앞에 theo는 우리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이 하는 정치, 신의 권력을 가지고 하는 정치, 바로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totalitarianism이라는 단어죠. totalitarianism, 토탈이 전체죠. 그러면 전체, 이걸 뭐라 하느냐면은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totalitarianism 하면은 전체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treason, 이것도 중요합니다. treason 하는 것은 바로 정치에서 반역 행위할 때 반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reaty는 바로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저 위에서 protocol 하면은 이거는 조약의 원안이에요. 조약 원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연결돼야 됩니다. 자, 앞에 있었죠. 그래서 treaty는 조약이고요. protocol은 조약의 원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turmoil, 터미널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란을 피운다 했겠죠. turmoil, 소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upcountry 하면은 이거는 그 나라 위쪽에 있는 부분은 산도 많죠. 땅이 많아요. 내륙의 뜻이고 upcountry 내륙의 뜻이고 자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wire furrow 하면은 wire이 뭐냐면은 우리 인형극 할 때 그 꼭두각시 그를 하려면은 꼭두각시를 이제 인형을 잡고 뒤에서 와이어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를 가지고 뭔가 그 인형을 갖다가 당겨내고 조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 외교에서는 와이어 플로 하면은 이거를 우리는 마쿠 인물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앞에 사람을 움직여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게 결국은 인형극의 꼭두각시 놀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wire flow 하면은 마쿠 인물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 외교 제재 3강까지 오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자, 야무지게 이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과학의 9번이죠.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